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저 하래가 매번 4주차 이후에 1주차로 항상 만나 뵀었는데 오늘따라 언니들과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만나는 게 왜 이렇게 간만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5월은 저희가 5주차 방송이 중간에 껴있었더라고요. 그래서 6월 1주차 방송을 한 주 건너뛰고 저희가 만났었죠. 혹시나 저처럼 반가운 언니들이 계시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라도 스트레칭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시원한 물도 한 잔 드시면 더 좋겠고요. 날이 좀 많이 더워졌잖아요. 날도 더워지고 기력이 처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잘 챙겨 먹고 몸도 잘 움직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언니들 잊지 말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도 함께 들어주신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난달 이맘때쯤에 언니들과 만나고 왔던 그 텐션이 아직도 좀 가라앉지 않아서 좀 두근두근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도 같이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해단님, 혜연님, 티라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7월 1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은 이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영지소녀의 스몰걸이라는 노래에 빠져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영지소녀는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다가도 뮤비를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 주눅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며 밴드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습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겠죠. 이 노래를 듣고 뮤비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고 나를 사랑해주시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감동이 크네요. 그리고 뮤비 영상이 올라온 본문에 모든 형태의 사랑의 존경을 이라고 쓰여 있는 것 아시나요? 영지소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의 저에게는 위로가 되네요. 지금의 저에게는 없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밴드를 붙여줄 사람이 또 있겠죠. 영지소녀의 스몰걸 신청해요 라고 이렇게 이모님께서 맞춤 주문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그 이영지 씨의 요번 새로운 앨범을 들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위기도 하고 해서 앨범 노래들도 되게 좋게 다 듣고 있는데 그 스몰걸이라는 노래에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느낌?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느낌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영지 씨 스스로도
위로가 되는 노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모님처럼 특히 저희 퀴어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위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뮤비 영상 올라온 그 너튜브 본문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모든 형태의 사랑에 존경을 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전의 발언들 여러 가지 뭐랄까요, 개인적인 개인 방송 같은 것들 하거나 여러 가지 방송 발언들 같은 걸 보면 이영재 씨도 많이 열려있고 L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 단어를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LI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LI 분들 아니면은 스스로 정체하지 않은 LI 분들 아니면 LI가 곧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될 예정인 많은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미디어에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미디어가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으로도 혹시라도 또 마음을 좀 더 위로를 받으신다거나 하시는 언니들이 없진 않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계셨으면,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계셨으면 좋겠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굳이 위로를 안 해드려도 그냥 저희랑 깔깔깔 웃기만 해도 좋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드는 사연이었는데요. 그 밴드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직접 치료를 해준다라기보다 사실 밴드를 붙이는 게 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아픈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왠지 그 퀴드평 코너, 첫 번째 코너 퀴드평을 하는 기분이 잠깐 드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뮤직비디오에서 밴드 붙여주는 그 장면 자체가 저는 그런 위로와 지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너무너무 좋게 봤어요. 저도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좋기도 하고 그 풋풋한 그 이영지 씨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뭐랄까 행복해진달까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계속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진 씨. 네, 어쨌든 간에 저처럼 이영지 씨를 좋아하는 그 이모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말 좋은 신곡이죠. 영지 소녀의 스몰걸 신청해요 해주신 것처럼 이영지의 스몰걸 듣고 올게요. 네, 다음 주문은 집사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야옹이를 모시고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고양이 한 분을 모시고 애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님은 어릴 때 다른 고양이들과 계속 같이 살던 고양이라 다른 고양이들과 잘 지내기도 하는데요. 저랑 따로 나와 살게 되면서 외동냥이가 되었습니다. 야옹님께서는 사람도 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이신데요. 요즘 야옹님께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둘째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애인과 오래 얘기해보고 얼마 전 같이 보호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애인과 둘째로 고민 중이던 아이를 안아도 보고 같이 놀면서 보호소분과 얘기를 나누고 온 날이었습니다. 다녀와서 집에서 애인과 그날 보고 온 둘째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희 집 고양이님께서 침대에 소변을 보셨습니다. 아기 시절에 몇 번 그러고 요즘 침대에 실수하지 아는 게 오래됐는데 이후 반응들을 다 살펴본 결과 야옹이님께서는 실수가 아니라 의사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몸에서 다른 야옹이 냄새도 나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싫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둘째는 다른 분과 인연이 있겠지 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는 없기로 했습니다. 야옹이님의 뜻에 따라 이분의 묘생 동안은 저희 집은 외동냥이 한 마리만 모시기로 했습니다. 애인과 저는 요즘 이분의 시중을 더 열심히 들고 있고 야옹님은 정말 귀엽습니다. 자랑이 맞습니다. 신청곡은 선우정아의 고양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집사 1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정말 명확한 정체성이시네요. 집사라고 이렇게 애인분과 같이 계시니까 집사 1, 집사 2 이렇게 번호를 매기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합사라는 게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합사가 쉽지는 않기도 하고 물론 합사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합사가 되게 스트레스고 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반려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종이든지 간에 반려동물의 합사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혼자 살다가 아니면은 누군가랑 살다가든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 구성이 좀 바뀌면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좀 밖에 나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반려동물들은 그런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도 나가봤자 산책 정도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같이 이제 사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보통은 자리를 피하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그죠? 엄청나게 집이 넓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이 집은 다 내 영역이고 내 공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원래의 고양이가 있었다면 아마 다른 고양이를 받아들이려면 그 고양이의 충분한 이해와 허락과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게스트하우스처럼 하루 이틀 정도 같이 그냥 잠자리를 공유하는 정도? 그런 거는 지나갈 일인데 반려동물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잠깐 있다 가는지 임시보호인지 임보호라고 해도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빨리 입양차를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둘째 입양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가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첫째가 없고 그러면은 들어올 반려동물과 거기서 살고 이 반려동물의 수발을 들어줄 인간들의 그런 친밀감 형성이 제일 주 관건이겠지만 둘째는 이미 인간도 인간인데 인간도 인간이고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적응하는 건데 원래 살고 계시던 그 터줏대감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 누구든지.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사 1님과 그 애인분께서 그러니까 집사 2로 추정되는 애인분께서 지금 모시고 있는 그 고양이 분과 모쪼록 남은 그 묘생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외동냥이를 모시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집사 1님께서 신청해 주신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에도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어 있죠.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다는 법, 그 방법 알고 계시죠?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7월 1주차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에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고 올해 4월에서야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인정했었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이후 4년이 지났고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하다 떠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순직 결정에 따라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이 결정되면서 지난 24일 대전 현충원 충원당 안장식장에서 변 하사의 안장식이 치러졌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날 현충원 정문에서 변 하사의 안장식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안장식에는 변 하사의 추모를 위해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고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와 육군에 대해 규탄하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도 함께였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이제는 현충원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서울시민의 서명을 통해 주민 발의로 제정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왔는데요. 지난 2023년 보수 개신교 단체들에서는 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학생 등은 해당 폐지 조례안을 수리 발의한 서울시 의장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다시 상정 후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결국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아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에서는 서울시 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들이 무기력하게 폐기되어 학생인권 교육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동조하며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사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22대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2024년 7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멋있으면 무지개의 하리입니다. 진짜 여름이 다가와서인지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설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하는 것 아시죠? 감기 조심, 냉방병 조심, 뭐든지 건강 조심. 언니들 건강은 소중하다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멋있으면 무지개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레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7월 듣기 평가가 찾아왔습니다. 네, 와. 네, 저희 퀴드평 뭔가 그 맞춤 주문할 때 갑자기 퀴드평 분위기가 좀 나서 좀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진짜 퀴드평 코너로 돌아왔는데요. 저번 달에는 뭐 프라이드 먼스 기념으로 퀴드평을 했었는데 사실 저번 달에 이 노래를 할까 그 권진아의 레이즈 업 더 플래그 그때 그 노래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권진아 씨의 노래를 듣기 평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그 박빙의 승부에서 안타깝게 밀려난 다른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좀 아실만한 노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듣고 와서 얼마나 또 퀴어한지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알고 계시는 언니분들도 좀 계시죠? 이게 한때 역주행이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2023년에 발매를 했는데 역주행이라기에는 막 엄청나게 시간이 발매 이후로 떠서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잘 된 이 하이키 이 그룹에서 잘 돼서 이렇게 좀 히트를 쳤던 노래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발매된 지는 한 작년쯤이라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하이키라는 그룹은 4인조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걸그룹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제목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입니다. 저는 이 노래 제목을 한동안 되게 못 외워서 그 뭐 장미 어쩌고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는 알고는 있었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퀴어적 듣기 평가 퀴드평 준비하면서 노래 제목을 제대로 외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 저희가 한번 가사를 쭉 보면서 퀴어적으로 듣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사부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후렴부터 이 노래는 시작을 해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후렴이 있는데요. 이 후렴은 좀 뒤에도 반복이 좀 되는 편이에요. 이 기본적인 플롯이.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일단 이 첫 번째 후렴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이 곡의 정체성이
이고 주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여러분 장미가 어디에서 어떻게 피는지 아시나요? 장미가 생각보다 잘 자라면서도 잘 안 자라기도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하천 같은데 보면은 가끔씩 그 조경으로 장미를 좀 심어 놓은 곳들도 있고 한데, 장미 그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미가 건물 사이에서 핀 거는 본 적이 잘 없잖아요. 굳이 화단을 만들어서 건물 사이에 화단이 다행히도 있어서 화단에서 키우는 장미가 아닌 이상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건물 사이에서 피어났고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건물 사이면 해가 잘 안 들죠. 그래서 해가 잘 안 드니까 자라기 좀 척박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꺾이지 마, 잘 자라줘라는 거는 장미가 건물 사이에 이렇게 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살고 있거나 최소한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장미네 하면서 꺾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함부로 꽃을 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화단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그쪽 소유물로 보기도 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렇게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퀴어적 듣기 평가에 왜 들고 왔냐. 사실 퀴어도 어떻게 보면 이 이성의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이 사회에 사실 등장했다기보다는 있었는데, 이제 사실 장미도 씨앗이든 뭐든 있었기 때문에 피어난 거잖아요. 저희도 있었고 장미에 싹도 있었을 건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 전에 장미의 씨앗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몰랐던 거지. 퀴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퀴어들에게 별로 그다지 프렌들리하지 않은,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존재해 왔지만 이제 좀 얼굴을 들어가고 가시화돼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장미가 이렇게 피어난 게 보인 것처럼. 그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퀴어적 듣기 평가에 적합한 노래다 라고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 뒤에 가사들도 봤는데 쭉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라고 하는데, 이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라는 게 결국은 자기 방어를 위한 거잖아요. 그 자기 방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가시는 공격적인 자기 방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똘똘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퀴어들 중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분들, 벽장 아니면은 굳이 벽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변에 일코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엔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퀴어들끼리도 예전에는 티가 나는 분들, 걸커라고 하죠. 걸커, 요즘은 이런 말 쓰나요? 어쨌든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만 다녀도 누가 봐도, 이건 퀴어가 보든 비퀴어가 보든 누가 봐도 그냥 쟤는 퀴어다, 쟤는 레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원래는 친한 퀴어 친구지만 밖에서는 모른 척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저는 매우 일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되게 소위 말하는 걸커의 외형으로 다녔단 말이죠. 그때 친구들이랑 퀴어 모임이 있었는데, 학교에 모임에서 그 단체의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체 방에 물리적인 그런 동아리방처럼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막 친하게 잘 지내다가 거기 방 들어가기 직전이나 나오고 나서부터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 친구들이 원하니까. 그 친구들은 완전히 그냥 정말 일코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살기는 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뭐 대충 알더라고요. 네, 뭐 저를 아시던데 어쨌든 뭐 자기를 좋아하지 않냐 뭐 이런 오해도 하시고 뭐 이랬던 분들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리셨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친구들은 나를 아는 체 하지 말아줘 라는 건데 사실은 조금 섭섭한 건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섭섭함 때문에 그 친구의 신상이 위협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위협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와 이 분위기가 하는 거라서 제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힘들게 서로 좀 서로를 섭섭하게 한다거나 의도치 않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남들을 조금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거나 하는 경우들을 저는 내 몸을 뒤덮고 있는 그 가시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도 사실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가시를 덮고 살았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좀 외롭잖아요.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견뎌내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로 들어가 볼게요.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이 말 자체가 예쁘다라는 게 예쁜 꽃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정형화된 예쁨, 정형화된 그 받아들여지는 올바름,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 뭐 이성의 중심인 이 비퀴어 이성의 중심, 시스젠더들의 이 사회에서는 시스젠더 헤테로 사회 뭐에서 원하는 꽃은 딱 시스젠더 헤테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꺾여 언젠가는 시들고 뭐 되게 예쁘면 사실 뭐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해도 뭐 시스젠더 헤테로인 척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꺾인다는 거죠. 그대로 또 시들게 되는 거고 왜 내버려 두지를 못해? 그냥 그 자체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를 못하냐라는 그런 가사가 되겠고요.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건물 사이에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잘 피어서 어떻게든 잘 내가 살아내고 있는데 그냥 냅두고 가라.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내가 알아서 좀 살게 냅둬라 라는 거죠. 그냥 가던 길 좀 가라. 내가 어렵게 이렇게 살았고 악착같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M1 퀴어를 괴롭히냐 이런 뜻인 거죠. 그냥 퀴어들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퀴어가 비퀴어들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그럴 게 있나요? 퀴어들 자체들도 각자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비퀴어를 괴롭히고 있겠어요. 뭐 비퀴어 분들을 뭐 퀴어로 재정체화 시켰다? 그건 괴롭힌 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드린 거죠. 그분들이 재정체화 아무리 시키려고 뭐 옆에서 꼬시고 해도 안 넘어온 사람은 안 넘어와요. 넘어온다는 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저희가 도와드린 거예요. 그 알을 깨드린 거예요. 저희는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퀴어들 중에서 이제 퀴어를 혐오하시는 분들 뭐 호모포비아라든가 여러 포비아 분들이 오히려 퀴어를 많이 괴롭히고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번에도 후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후렴에서 조금씩만 내용이 달라지고 거의 논조는 비슷해요.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를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더 의지와 포부를 다집니다. 나는 건물 사이에서 피어나 있지만 이 삭막한 도시지만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퀴어 인권 운동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퍼레이드도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습니까? 퍼레이드 하는 동안. 그죠? 그렇게 할 때까지 저희가 잘 버티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힘내서 살아내는 사람들과 이것을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과 되게 다양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 존재하는 것들이 고개 들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웃을 때까지 이제 내가 노력하겠다.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서 웃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영어 가사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넘어갈 거고요.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날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퀴어 분들이 초반에 정치한 직후나 아니면은 조금 살면서 좀 좌절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퀴어 하고 싶어서 했냐. 퀴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되고 싶었는데 퀴어이기도 하더라.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굳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퀴어 어쩔 수 없이 나는 퀴어라서 그냥 이 퀴어임을 받아들이고 사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비퀴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원망해봐도 내가 퀴어가 안 될 순 없죠. 퀴어인데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퀴어인 거니까 달라지지 않고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그 2절에서 한 얘기는 결국은 원망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좀 지나고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좀 못 보고 앞만 보면서 그냥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든 견뎠던 나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견뎌내는 것도 견뎌내는 거지만 나 스스로를 잘 잡고 있으면 내 정체성이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를 믿고 나는 퀴어로 이 척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잘 살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이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이게 거센 바람 누가 얘기하든 그런 여러 가지 혐오들이라고 보는 게 제일 낫겠죠. 사회의 혐오, 사람의 혐오, 여러 가지 것들 불어와서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내 살을 베려고 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같은 의미죠.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퀴어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후렴이 나오는데 비슷해요.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를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후렴 더 반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너무 퀴어적으로 해석하기 적합한 노래가 아닐까 하는데요. 언니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되게 퀴어적으로 해석할 노래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속속들이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달 노래는 아직 안 정하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추천하실 만한 노래가 있다면 제가 열심히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퀴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싶은 노래를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도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또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볼 테니까요. 언제든지 제보도 환영합니다. 저도 궁금한 다음 달에 퀴어적 듣기평가 노래 기다리면서 저희는 일단 7월 1주차 다음 코너 뱀파이어 할머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우리 아가 뭐 하고 있니? 어머, 안개꽃이구나. 어디서 난 거니? 옆반 지혜가 줬다고? 저번에도 꽃을 받아오더니. 아가 인기가 많구나. 어머, 할미도 꽃 받은 적 있단다. 언제 받았냐고? 글쎄다. 아마 100년 전쯤이려나? 아가 왜 이렇게 안쓰럽게 보는 거니? 이 할미도 나름 인기 많았단다. 어휴, 이 할미가 예쁘지 않다니. 할미가 이래봬도 절세 미인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가도 이렇게 예쁜 거란다. 할미 예뻤을 때 얘기를 해달라고? 되게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하려나. 그래, 처음 꽃 받았을 때가 말이지. 옛날에는 말이다, 모든 아이들이 15이 되면 춤을 배웠단다. 지금은 흔하게 추는 그런 춤이 아니라서 꼭 선생님이 필요했지. 그러다 보니 같이 출 수 있는 파트너도 같이 활약했거든. 우리들은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다양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시에 전해지지 않는 춤을 추는 건 우리를 꽤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단다. 사실 할미는 배우는 게 늦어서 몇백 년을 춘 것뿐인데 말이지. 아가, 춤이라는 건 말이야, 몇 개의 단순한 움직임을 타인과 함께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다. 그러기 위해선 혼자만의 연습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아팠지. 로렌치경의 파티가 2주 뒤에 있어요. 가능한 쉽고 특별한 춤을 알려주세요. 돈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시죠? 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귀족들은 어느 나라든 똑같은 얘기를 했단다. 사실상 돈이라는 건 언제든 쓰레기가 되기 쉬운 건데 말이야. 인간이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야. 물론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도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존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매번 말하는 이름도 달라진다는 걸 보면 믿을만한가 싶긴 하지만 당장 필요한 걸 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대뿐이니까 부탁드려요.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춤을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는 말과 달리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했단다. 모자랄 것 없는 드레스에 꼿꼿하게 편 등을 가진 자라니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굽힌 적이 없는 사람이더구나. 그럼 괜히 굽히고 싶게 만드는데 왜 일을 맡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네? 방금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신 건가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군요. 어째서 제가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차분한 말투와 다르게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찐 주먹을 보아하니 내가 그녀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든 것 같더구나. 능력 있는 자가 보기엔 왜 이렇게 춤 따위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춤에 정말 목숨이 걸린 자도 있습니다. 몇 분의 춤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녀의 얘기를 들으니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구나. 인간들은 우리들이 사람을 질식 지켜 죽인다고 하곤 했는데 사실 우리들은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란다. 우리 아가에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흔히 인간들은 꿈이라는 걸 꾼단다. 주로 낮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채 느긋한 밤이 되면 몸의 기운을 풀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내쉬는 그런 행위를 말한단다. 우리는 그들의 꿈에 들어가 그들이 가장 탐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거지. 주로 그걸 인간들은 악몽이라고 부른단다. 하지만 갖고 태어난 게 공정하지 않다면 꼭 그것이 필요한 자는 무엇을 주어서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배우고 싶지만 그건 너무 어렵더군요. 자세히 본 그녀의 볼이 수척하더구나. 물론 나는 처음과 달리 점점 날것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의 좌절감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답을 기다리듯 날 바라보는 그녀에게 말했단다. 잠을 자고 싶진 않냐고. 요즘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아 매일 꿈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꿈을 꾸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도요. 꽤 재미있는 얘기더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 그들에겐 노력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게 말이야.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도와주기로 했단다. 인간이란 매우 재미있는 존재야. 나의 일은 늘 그렇듯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시작되었단다. 그녀는 왜 밤에 해야 하냐고 물어봤지만 나는 그저 웃었단다. 그럼 내 모습에 그녀도 별 말은 없었지. 어제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동작을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처럼 슬쩍 나를 보더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음악을 틀자 천천히 스텝을 밟았고 홀 안에는 발소리와 손뼉 소리만 가득했지. 그녀는 참으로 멋없게 추더구나. 우리 아가가 나중에 발표회를 했을 때 다른 인간들 앞에서 그런 못 볼 꼴을 안 보일 수 있도록 혜미가 도와줘야 할 텐데 말이지. 일단 여기까지 외우라 하셔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혹시 고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이란 탈을 쓰고 있는 도리로 몇 가지 알려주긴 했단다. 가까이 다가가 살짝 굽은 허리를 올리고 긴장감에 높이 솟은 팔을 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았지. 잠깐만요. 이렇게 가까이 붙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녀가 놀랐는지 허둥지둥 하더구나. 그저 춤을 빨리 가르치기 위해 하던 것뿐인데 뭐가 그리 놀랄 게 있는지 그건 여전히 모르겠구나. 가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신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숙녀의 몸을 직접 맞닿으시는 건 곤란합니다. 참, 이 나라의 숙녀들이란 안 되는 게 왜 이리 많은지.
남은 레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속성으로 알려주겠다 하는 내 말에 그녀가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더구나. 이번 수업이 끝나면 더는 저와 만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꽤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인 걸까요? 인형을 빼앗긴 아이처럼 심통이 난 얼굴이었단다. 좋은 인연. 그것이라기엔 우리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었단다. 틀리는 말에 따르면 어디에 적을 두지 않고 다니신다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마리님을 전속 고용하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성 안에서 숙식도 가능하십니다. 괜찮은 조건이 아니실런지요? 역시 인간이란 재밌는 존재란 말이야. 우리는 그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인데 떠돌아다닌다며 안쓰러워한다니. 짧은 생을 사는 본인들의 인생이나 가여워해야 하지 않겠니? 이전에 안개꽃을 좋아하신다 하여 방안에 준비해두도록 했는데 마음에는 드시나요? 어쩐지 매번 안개꽃이 꽂혀있다 했는데 그녀의 짓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단다. 하얀 안개꽃. 죽음과 닮은 꽃이라 할미가 좋아한단다. 물론 그녀는 늘 하얀 안개꽃과 함께 붉은 꽃을 같이 꽂아두었지만 말이다. 감사하단 말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꽤 기분 좋군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빨리 진행하시죠. 손부터 잡으면 되나요? 허둥지둥거리는 그녀의 손을 잡으니 작고도 가여운 존재가 뿜어내는 열기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구나. 참으로 눈부신 자였어. 그녀의 춤은 여전히 둔하고 멋이 없었지만 참으로 기쁜 얼굴로 추고 있었단다. 당연히 그 파티의 주인공은 그녀였지. 아름다웠던 그녀가 나와 나누었던 시간은 그녀에겐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고 나에겐 찰나의 순간으로 남았지. 가끔 안개꽃을 보면 그녀가 떠오르곤 한단다. 죽음을 얘기하는 나와는 다르게 그녀는 늘 살아있는 자의 얘기를 했기에 그게 아마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아가는 안개꽃의 꽃말을 아니? 꽤 재밌단다. 꽃말이 뭔지 알고 싶다고? 그럼 이 할미랑 같이 서재에 가서 찾아볼까나? 오늘의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꽃을 준 아이에게 지혜라고 했나? 그래, 지혜에게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보자꾸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보행.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저희 무행모행 시즌2 벌써 7월이 됐는데요. 7월에 무행모행 게스트분들은 또 이제까지 모셨던 분들과는 또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많은 또 되게 재밌는 단체 분들을 또 모셔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체 이름을 들어보신 언니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언니분들도 계실 텐데 들어보시면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되게 흥미로운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궁금하니까 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 활동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듣고 계시는 언니들께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진님.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에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맡고 있는 김노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니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 모먼트가 마구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방송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진님과 노블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두 분은 각각 다음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노블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1년 정도 이제 21년의 중반에 이제 네네. 들어왔다가 네.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초반에는 이제 그냥 일반 회원이었다가 네. 현재는 이제 운영진 체제에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네. 계속 맡고 있습니다. 뭐 네. 스카우트 당하고 이러신 거 아닌가요? 약간 일종의 스카우트성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옆에서 기진님이 막 고개를 아니에요. 끄덕거리시는데. 이제 엄연하게 저도 이제 운영진의 면접을 보고 음. 당당하게 채용된 네, 공채 인원입니다. 네, 공채 정직원이신. 네, 공채 정직원입니다. 네. 네, 2021년부터 활동하셔서 지금 4년 차 되신 네. 네, 공채 정직원 노블님 네. 계시고 그리고 기진님께서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도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인 2022년부터 다음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이제 처음 시작은 뭐 운영위원은 아니었고 그때 네. 일반 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 군성넷이라는 연대 단체에 또 네네. 다음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네. 계속 그 연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가 또 같이 들어와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움이 언제쯤 시작을 해서 언제쯤 들어갔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 다움이라는 이름은 약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약자인데 풀네임을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되게 길어요. 네, 네, 그렇죠. 거의 행성인 다음으로 저는 긴 소개할 때마다 네. 벅찹니다. 네,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약간 저는 쾌감이 있거든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해서 다움인데 네. 어떻게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뭐 누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네네, 노블님께서. 저희 단체가 우선 2018년부터 이제 청년 성소수자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해서 네,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 네네. 저희 전신이 이제 대학 성소수자 모임 큐브. 네. 큐브에서 이제 좀 공부라든지 이런 욕심이 있는 이제 친구분들이 네.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 네. 공부 모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도원 결의를 맺었다고 해요. 저희 네네네. 내부적으로는 네. 도원 결의를 맺어서 탄생한 그룹이 다움이고 이제 뭐 대학뿐만 아니라 네. 모든 청년층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좀 설립되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움은 2018년에 시작을 해서 뭐 첫 활동이 언제쯤부터 한 거죠? 다움이라는 이름으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출범 연도로는 2020년 1월에 출범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뭐 1년 차, 2년 차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한 분씩 들어오시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공채가 네. 2번 정도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네. 공채. 아, 네네. 네. 저도 다움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뭐 네.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좀 들여다봤는데 네. 보니까 진짜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거기에 그러네. 창립 멤버 이렇게 맞아요, 적혀 맞아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운영진 뭐 이렇게 구조도도 딱 되게 저희 사진도. 그쵸. 네네.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만드는 퀴어 청년들이 만드는 스타트업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이미지가. 맞아요. 저 투자도 받고 네네네. 사업도 하고 그렇네. 스타트업 맞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퀴어계의 청년 스타트업 다움에서는 어떻게 다움이라는 이 멋진 이름을 짓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네. 이제 보통 성소수자 단체를 만들 때 네. 네이밍 고민 되게 많이들 또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염두에 뒀던 거는 이름에 Q,
네. 무지개, 네. 성소수자라는 네. 직접적인 단어는 빼자. 좀 빼고 약간 스타트업이라고 아,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스타트업 느낌을 내고 싶었나 봐요. 저희가 진짜 나름대로의.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배제하고 뭔가 좀 도약하는 이미지, 뭔가 좀 청년스러운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을 구상하다가 네. 이런 좀 멋진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다양성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그렇죠. 네, 그치만 이제 또 청년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속 가능도 들어가면서 네. 그렇네요. 맞아요. 네. 지속 네. 가능성이 또 네. 중요하죠. 이게 진짜 스타트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이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뭐 편하게 다움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이하 다음으로. 네네네. 이하 다음으로 저희가 보통 부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물론 홈페이지 가서 이 스타트업 구조를 좀 봤지만 네네. 다음에 활동가 구성을 네. 이제 듣고 계신 언니들께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시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크게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의결 같은 건 총회에서 받지만 네. 그래도 운영위원 각자의 이제 장점을 살려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어벤져스라고 생각해 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년 중에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또 각자의 네. 또 본업이 있는 직장인 친구들이 이제 활동도 병행하면서 그렇죠. 그게 더 대단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서는 이제 운영진이 있고 그 말고 아까 처음에 노블님께서 원래 일반 회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일반 회원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전국 각지 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직접적인 뭐 사업 기획이나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네. 주로 실무를 하되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구조가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점점 알면 알수록 스타트업이나. 네, 멋있는, 네, 점점 자라나고 있는. 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분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먼저 네, 기지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대 활동을 하면서 네.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팀이라고 또 다음 안에 TF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또 저희한테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다음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다음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자, 성장시키자.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이건 또 연습생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인사팀. 들긴 하고 그죠? 인사팀도 인사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인사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진님과 네, 그럼 네. 노블님께서는 어느 팀에 계시죠? 저는 마케팅이 아닌가. 아.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라면 이제 네. 보통 성소수자 단체에서 네. 보통 뭐 부스를 연다거나 네네.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뭐 사회를 본다거나 뭐 영업을 뛴다거나 맞아요. 뭐 그런 것들 아. 홍보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네. 앞에 한두 번 계셔본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네. 쥐는 게 좋아요. 돌잔치 네. 때도 아마 집었을 거예요.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막 말이 잘 나오고 이런.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안심이래요. 네. 천직입니다, 천직. 네. 네. 그럼 마케팅 팀과 이렇게 인사팀 나와주셨는데 다른 팀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연구팀에 대한 네네. 이제 존재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제 연구팀이 저희가 사실은 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가장 좀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연구 과제들.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공부로 시작을 하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그런 연구에 좀 욕심을 가진 분들이 네. 좀 많고 그 이외에는 뭐 또 운영하시는 뭐 저희 대표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분 계시죠? 뭐 재정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리 경리 계시고 또 누구 있죠? 저희 해외 해외 사업팀. 활동부. 해외 사업부. 네, 맞죠. 네. 정말 계속 얘기할수록 이게 회사인지. 네. 네, 그렇게 이제 투잡을 다들 띄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음은 보통 뭐 주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는 했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사업이 이제 저희 2021년부터 네. 진행했던 성소수자 청년의
이제 사회적 실태 및 욕구 조사라고 해서 네네. 정말 규모가 큰 사업이었어요. 네네. 정말 역대급. 맞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네. 참여도 혹시 해주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역대급 규모의 일단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네. 서울시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돈 걱정 없이 이제 모집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이제 인포그래픽 형태로 발간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크게 해서 22년도에 최종 발표까지 했던 그런 좀 사업이 있고 저희가 지금도 이런 연구 사업은 계속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네. 홈페이지 가보니까 뭐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발표하신 맞아요. 논문들이. 네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구해서 논문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쵸.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그 연구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는 그분들끼리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뭐 어디 동굴 안에서 계속 논문만 쓰시는 것처럼 네. 저희는 사실 논문을 쓰시는 걸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예. 진행 상황을. 그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료가 됐대요. 뭐가 올라가 있어. 그리고 막 논문을 네. 보여주고. 네, 갑자기 공유되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네. 그러면 그렇게 연구팀에서 하시는 동안 이제 여기서는 마케팅도 하시고 그렇죠. 이제 사람도 키워내시고 이렇게 뭐 각자의 역할이 되게 뭐 조화롭게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구 말고는 주로 뭐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보니까 뭐 청년 커뮤니티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전 2년 전인가 그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한번 또 커뮤니티 행사 같은 거를 네, 또 하셨던 걸 맞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행사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같은 서울시 지원 사업 때 네. 이제 또 운이 좋게 또 돼서 저희가 이야기 제작소라고 하는 네네. 말씀해 주셨던 온라인에서 이제 청년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들을 미디어화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들 네. 혹시 게더타운 아시나요? 모르겠지만 뭔가 메타버스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제 2D 제페토 뭐 약간 요런 네네네. 네, 그런 거고 그쪽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음성으로 각자의 그런 경험 공유를 하고 그 경험 공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실제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뭐 보고서나 논문도 좀 네. 이어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기획했던 사업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쵸. 네, 행사를 만드셨네요. 역시 돈을 잘 따오면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나 사업은 봅니다. 돈에서 나오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기진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다음의 활동이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방금 노블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 제작소처럼 문화 활동에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좀 했다면 이제 영화 상영회를 뭐 청년 성소수자 분들뿐만 아니라 뭐 엘라이 그리고 다른 이제 활동 단체 분들까지 포괄해서 영화 상영회를 함께 열어서 영화를 관람하고 또 그 후기를 나누고 또 GB 상영회처럼 이제 영화계 인사들을 불러서 또 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라면은 비슷하게 네. 책 소개를 하는 네, 북토크 북 콘서트. 네, 콘서트가 되겠네요. 네. 북 콘서트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네. 뭐 아직 공개는 안 하셨지만 올해 중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네, 알고 네.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청년 성소수자들의 자취를 뭔가 좀 들여다보는 자취 생활의 뭐 어떤 사실 청년 성소수자들이 네네. 또 아픔을 겪고 또 혼자 사시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의 아픔을 좀 보듬어주고 좀 함께 뭔가 경험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 같은 형태도 제가 이제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 커뮤니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더 견고하게 잘 만들면서도 그 커뮤니티의 모습을 또 연구도 하고 그쵸. 정말 청년 퀴어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군요. 그렇죠.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네. 네, 정말 멋있는 알면 알수록 멋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면은 뭐 다음에 활동 같은 거는 저희가 뭐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네네. SNS에서도 확인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다음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청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좀 많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다음의 활동 앞으로도 좀 많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003-894043 예금주는 저희 다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다음에서 활동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모시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노블님과 기진님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네, 그렇다면 들어보면 노블님이랑 기진님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뭐 그럼 1기공채, 2기공채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2기공채, 특채. 네. 저 같은 경우는 공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채까지 네. 이렇게 다양하게 공채와 특채가 모두 모여주셨는데 네. 뭐 어떻게 이 특채는 뭐 뽑혔다고 그냥 이렇게 뽑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내가 다음에서 활동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기진님께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했던 고민들이 이제 다음이 단체에서 해왔던 고민들이랑 좀 맞게 되어서 제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던 큐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꽤 오래 해왔었는데, 네. 저 역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고 큐브도 뭐 코로나 등 여러 영향으로 단체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단체가 없어졌을 때 제 활동 자체가 멈추게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청년 활동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이제 또 콜을 해주시고 저 역시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넘어가신 거잖아요, 큐브에서. 사실 저도 큐브가 있다가 큐브는 이제 해산합니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되게 마음으로는 아쉬웠거든요. 그쵸. 그랬는데 이 큐브가 사실은 다음에 전신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다음에 조금 더 그 큐브에 이제 줄였다가 더 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 애정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큐브에서 이제 남았던 어떤 무형 유형 자산들을 저희가 잘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전신이기 때문에 그쵸. 큐브의 성격도 같이 유지하면서 그때 하던 사업을 이제는 확장하면서. 청년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다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다면 노블님께서는 어떻게 회원으로 일단 들어가시고 활동가까지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음이 사실 이제 2년차 때 공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때 사실 2년까지는 정말 저도 이제 개인 직장인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뒤를 돌아보면은 제가 살아왔던 그 길들이 있고 그 길의 성소수자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그 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금 안정화가 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좀 나의 정체성을 불사질러야겠다, 불태우겠다라는 신념으로 이제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마침 또 저도 큐브에서 활동을 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또 반갑기도 했고 그 인원들이 뭔가 합을 도원 결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해나가고 있다는 게 또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어차피 큐브 할 때도 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고 있고 저희 갔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뭐랄까요, 그런 감도 좀 오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지원을 하셨겠네요. 마음이 사실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다들 면접 때 표정이 다들 좀 너무 차가워서.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구면이잖아요. 구면인데 사실 이게 약간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가 내 면접관을 됐을 때의 기분이라서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았어요. 정말. 그럼 오히려 더 껄끄러울 수도 있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죠. 껄끄럽진 않은데 껄끄럽다고 하면 또 이상해질 것 같은데. 긴장되는 상황. 긴장이 좀 많이 됐다. 그렇군요. 그래 그껄끄럽진 않고 긴장이 좀 됐다. 그럼 나중에 합격이 되고 이제 정직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때 내가 면접으로 왔을 때 어땠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네. 그런 채용 당시에 계속 이런 회사 용어를 쓰니까 정말 좀 이상한데 네. 그런 당시 얘기했을 때 되게 제 그 말에 감동을 받았었대요. 이 다시 한번 뭔가 불사지르고 싶다 약간 이런 좀 각오가 네. 좀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엔터테이너적인 요소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그때도 좀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다들 아는 네 다들 거죠. 그냥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진짜 표정이 굳어있던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표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움 활동가로 두 분 다 각자 다움에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활동가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물론 이제 두 분처럼 난 여기서 활동하고 싶어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그럴까 하다가 그냥 정신 차려보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네, 정신 차려보니 지금 레시피를 오래 하고 있고 약간 이런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으니까 저도 그쵸, 하겠지만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처음부터 원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활동가가 진짜 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한 번 더 활동하면서 느낀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기수님은? 저희가 이제 각자 본업을 갖고 활동을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엄청 다른 단체들처럼 자주 모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저한테는 좀 어떤 그 만나는 순간마다 활동하기 잘했다고 느끼게 되는 게 계속 한 명씩 다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그런 감동적이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데 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고 해내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한 달에 한두 번씩 본가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느낌 그런 것 같네요. 부모 자식은 떨어져 있어야 애틋하니까 각별해지니까. 네, 뭐 부모 자식인지 뭐 동료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끈끈하신 것 같은데 가족이죠 이제. 네. 맞아요. 그렇다면 노블님께서는 어떨 때 또 내가 잘했다 다음 활동하기를 이렇게 느끼시나요? 저희가 이제 청년 성소수자들을 이제 모시고 어떤 행사들 뭐 예를 들어 영화 상영회라든지 뭐 같이 모여서 강사를 모시고 막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집한 그 당사자분들이 그 행사 말미에 눈물을 좀 많이 보이세요. 너무 이런 행사를 기획해줘서 고맙고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는 뭔가 단체가 있어줘서 너무 좀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접하는데 그때가 정말 사업을 기획하고 이제 꾸리는 입장으로서는 최고의 힘이 되죠. 제일 잘했다. 봤을 때 노블님은 여기저기에 감동을 주고 다니시는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네, 면접 볼 때도 감동 드리고 이제 행사 기획해서도 감동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감동이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다음에서 그쵸.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노블님께서 많이 참여하실 테니까 네, 다음 행사에 가시면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안구가 건조하시다면 언제든 네, 그렇게 뭐 지금도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활동도 곧 있을 복콘서트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활동하다 보니까 다음은 뭐 두 분 다 뭐 큐브에서도 활동을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단체들도 뭐 큐브에서 활동하면 보통은 이제 대학 단체들에서도 조금의 경험들은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 단체들을 거쳐왔는데 다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이 또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노블님께서는? 있죠. 다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졸업 제도가 있습니다. 졸업을 합니까? 예, 졸업 제도가 있어요. 졸업 제도는 뭐 예전에 뭐 애프터스쿨에서나 있었던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 성소수자 단체를 표방하다 보니까 청년이 아니면 졸업입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고 약간 실제로 그 청년 단계에서 뭔가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고자 그런 제도를 아마 마련을 해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정 나이를 기준으로. 근데 늘어난다고 하죠. 법정 청년 나이가 이제. 그럼 정말 법정 청년 나이가 늘어나면은 활동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렇죠. 저희도 뭐 개정을 해야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거의 스타트업으로 치면 졸업이라기보다는 은퇴 오비로 넘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취지 자체를 청년 활동가들, 청년 퀴어들에 대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에는 정말로
진심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죠. 진심이죠. 네, 뭐 다른 뭐 기진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 말고는 또 특별한 점,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특별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진짜 스타트업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죠. 스타트업 같은 저도 이런 단체는 처음 보거든요. 네, 제가 작년부터 무행하면서 그래도 작년에도 한 10단체 정도 뵙고 뭐 올해도 이제 계속 매달 뵀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진짜 처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신선하고 막 듣고 있는데 두근두근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럼 저희 하나 더 또 특별한 점이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셨는데 스타트업은 사실 이제 뭔가 일을 안 하거나 성과가 없으면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네, 네 나가 그렇게 떨어지는 되는데 네, 나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쓰레기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각자의 쓰레기 주간을 되게 존중해 준다. 하다 보면 저희는 직장인이 본업이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무슨 다음 활동이 하면서 약간 좀 쉬고 싶어질 때 네. 그때 이제 뭐 어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마냥 네. 모든 사람의 연락을 안 받고 네네. 이제 그럴 수 있죠. 잠적하는 그런 상황들 네. 저희는 존중해 줍니다. 그럴 때 뭐 그럼 선언하고 하나요? 나 이제 쓰레기 시작한다. 아니요, 선언을 하진 않고 선언을 하기로 암묵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상태를 보아하니 저 친구는 지금 쓰레기 주간이구나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존중해주고 정말 가족 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서로 눈치를 챈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맞아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잘 그러네. 안다는 거 맞아요. 같아요. 계속 돌봐주는 전화를 거죠. 했을 때 안 받는 그 횟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얘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두 분 중에서도 뭐 혹시 한번 쓰레기 주간 거치고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번씩은 다 거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ENFP라서 애지간하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기진님은 한번 어느 기간 정도 오셨나요? 그 당시에? 저는 뭐 엄청 깊게 딥하게 오진 않는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씩. 뭐 디자인이 좀 밀린다든지 그 정도의 이슈. 디자인이 밀렸는데 잠적을. 조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쉬어야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창의적인 것들은 너무 막 몰아친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되게 탐나는 주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지만 저희는 매주 방송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네요. 네, 뭐 만약에 방송 만들 사람들이 뭐 정말 많아진다면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탐나는 기간인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 활동가 하면서 다음 활동을 하면서 활동가로서 겪었던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에피소드나 가장 내가 이 활동은 내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활동이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료애를 막 확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저희 다음에서 올해 3월에 이제 성공적으로 후원 주점을 사업을 해서 이제 모든 운영위원이 거기에 동원돼서 주점을 막 그 준비를 하고 요리를 시작하고 안주를 만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말이었는데도 하필이면 제가 이제 본업도 바쁜 기간이 겹쳐서 이제 퇴근이 늦어진 거예요. 저는 빨리 거기로 주점에 가서 요리도 해야 되고 뭐 물품을 또 가져가야 되는 일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제 상황을 전달하고 좀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갔는데도 이제 요 노블님이 그때 또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데 주방장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셰프셨군요. 노블님의 이제 그 모든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늦게 와도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블님이 계시니까 해낼 수 있으니까. 아니 저 때문만은 아니고 다 모두가 각자 또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다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해냈고요. 그렇게 또 믿음이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동료애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혹시라도 뭐 정말로 그 쓰레기 주간의 존재도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돌아올 거라고. 언제 돌아올 거라고도 있지만 그 당사자도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날 믿고 기다려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그러면은 막 부담도 되고 막 스트레스가 더 쌓일 텐데 그런 게 확실히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를. 그러면 노블님께서는 어떤 뭐 에피소드나 활동 같은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조금 비슷한 결이 있는데
이제 뭐 2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후원주점에서 이제 헤드 셰프로 참여를 하면서 네. 제가 이때까지 행사를 이제 맡고 기획했던 중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 행사마다 각각 이제 성격에 따라 오실 거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커튼콜 뮤지컬 커튼콜처럼 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정말 맛있게 먹었다. 어. 다음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네. 너무 또 감동적이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이야기 제작소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도 쓰고 배우도 섭외해보고 약간 음. 이런 좀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아, 또 네. 해봤었어요. 네. 근데 이런 해볼 수 없는 경험들도 사실 이제 어떤 운영 회원들 간의 이제 신뢰, 이 사람에게 이러한 역할을 줬을 때 이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위원들은 저에게 이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이제 정말 믿고 맡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믿고 맡겼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의 어떤 경중에 상관없이 네. 저를 정말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실제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너무 네. 수고했고 축하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나눌 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진짜 이 다움이라는 단체가 정말 그 청년 이미지가 확실하게 이 녹아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청년들에게 좀 인간관계, 사회적인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년 세대에는 그게 너무 고스란히 다 보이기도 하고 진짜 다움의 그 이름 자체에도 뭐 지속 가능한 다양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뭐 움직임 이렇게 있지만 모든 그 소개해 주셨던 요소가 요 다움이란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이름대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신 건지 다인지 뭐 너무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 각자 이제 뭐 맡고 계시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또는 아니면 내가 맡고 있어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다른 분야도 포함해서 다음에서 이제 이런 활동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있을까요? 네, 노블님은? 저희가 제 기준으로 네네. 제가 이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미디어 활동을 되게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네네. 물론 회원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사실 어떤 그런 시트콤 같은 네. 네. 가족 시트콤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시트콤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저희 다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청년 성소수자들을 모토로 네. 그러한 시트콤을 한번 제작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너무 멋있다. 네. 네. 이제 생각만 하는 거죠.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요새 또 유행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많이 활용해서 좀 잘 버무려서 네, 그래서 한 편의 겉절이 같은 시트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네, 개인적으로라도. 네,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네네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진님께서는 뭐 따로 해보시고 싶은 활동이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에서 사전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냥 뭐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죠. 사실은 제가 다음 운영위원들 중에선 또 제일 막내긴 해서 네. 저는 이제 후배를 양성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더 이상 내가 막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또 사수 부사수 관계가 돼서 네. 이제 인턴 활동가로 그 사람을 발굴한 사람을 들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활동 관련해서도 막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인사도 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활동가라고 하면은 너무 막 커 보여서 당장 뭐 활동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면서 비활동가 분들은 제 친구 중에서도 그래요. 너는 활동가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막 대단하게 보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별거 아닌데 그 첫 걸음을 사실 인턴이라는 제도는 되게 그래도 해보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네, 되게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청년 활동가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그 모든 아이디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른 운영진 분들 지금 이거 듣고 계시겠죠? 네. 듣는다고 약속했어요. 네. 그러면은 꼭 귀 기울여서 한 번 더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한번 네.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또 좋습니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질문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1번. 2번. 오, 나뉘는데요? 누구보다 가장 활발하게 즐기면서 하실 것 같은 노블님께서 네. 활동가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네네. 왜죠? 이번 생은 불사 지르고 다음 생은 네. 좀 억만장자로 태어나고 싶다. 후원은 할게요. 네, 후원은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몸으로, 다음 네. 생에는 돈으로. 네, 다음 생은 돈으로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네. 저 그것도 나쁘지 네, 않으니까요. 좀 돈 약간 저희 활동가들 가난하잖아요. 그죠. 좀 풍족하게 좀 만들어주고 네. 저는 좀 저대로 즐기고. 근데 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오히려 활동하시면서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히려 그 재벌로서 활동을 하시려는 결국은 또 활동가긴 하네요. 또 후원을 해버리면.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기진님은 왜 다음 생에도 한 번 더 활동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애 어떤 네. 활동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은 네. 계속 본업이랑 병행을 해야 하는 게 저는 아쉬워서 뭔가 반쯤 활동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전업, 상근 활동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그래서 다음 생에 음. 다음 생이니까 또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이번에 뭐 좀 다음을 통해서 네, 여러 현장 같은 거를 네. 다져놓고 네네. 그러면 다음 생에 저는 또 전업 활동가로 조금 열심히 더 좋은 환경에서 전업 활동가로 할 수 할 수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세를 위해서 제가 다음 생에 지금- 이쪽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네요. 네네. 너무 좋네요. 네네. 두 분의 그러면 합이 딱, 서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궁합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 행사를 드릴 건데요. 그 둘 중에 더 기획하고 싶은 행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많은 퀴어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 2번 소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퀴어 소모임. 네, 1번,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2번. 1번. 오, 또 갈립니다. 그럼 기진님께서는 근데 두 분을 보고 있으면은 성격이 왠지 뭔가 너무 좀 반대긴 하죠. 성격 따라. 그래서 기진님은 소모임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하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고, 이제 노블님은 이제 그 대규모 행사에서 진행하고 마이크 싶으신, 잡아야죠. 그죠. 네.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뭐. 이런 행사들을 하시면은 두 분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소규모 예를 들어서 기진님께서 퀴어 소모임을 하시면 기진님은 거기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싹이 보인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싹 집어가지고 퀴어인 그 활동가 인턴으로 이렇게 드리고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카우트. 네, 네. 그리고 뭐 대규모 행사 이렇게 인사팀이니까. 하시면은 네. 이제 나중에 보통 막 수련회 같은 거 옛날에 가면은 아. 막 눈물 타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한번 또 하실 것 같고. 또 눈물 쏟게 하는. 네. 또, 캠프파이어를 네. 건드려줘야죠. 살살 건드려서. 아주 네, 그냥, 네. 그죠. 그런 느낌이 딱 뭔가 미래를 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규모 행사 약간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이제 시트콤은 약간 좀 중규모고 네네. 또 소중대가 있거든요. 되는 대규모는 거니까. 이제 청년 성소수자들만 모아서 이제 뭐 단체 군무를 추는 거예요. 와, 플래시몹처럼. 그런 것들 오.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아, 슈퍼샤이를 뭐 단체로 춘다거나. 네. 정말 어떤 단체에서도 해보지 못한 그러게요. 그렇죠. 정말 근데 저는 구경하러 가고 싶네요. 같이 참여하시죠. 네,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두 가지 상황을 드릴 텐데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다음 활동이나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엄청나게 넘치는데 후원이 너무 저조해요. 2번 상황은 후원이 막 엄청 넘칠 정도로 그 미래 뭐 이제 내세 뭐 다음 생에 김노블님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후원을 막 엄청 해주셔서 막 이렇게 풍족한데 활동이나 행사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힘든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또 갈린 거예요? 네, 저 1번, 1번. 2번으로. 그러면은 기진님은 왜 1번이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지금 다음이랑 다음의 상황을 보면 이제 2번보다는 1번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네네. 1번 상황이 되면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랑
뭐 참여도 주목을 많고, 받고 네. 있는 단체인데 왜 이렇게 후원이 저조할까? 오히려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고민들이 머리가 생길 수 너무 있겠네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드실 것 같고 그러면 노블님께서는 왜 2번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효용감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나가 참여해줘야 떨어지니까. 되는데. 그쵸.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네. 연예인들이 유튜브 채널 막 돈 막 발라서 해도 네. 댓글 막 안 달리고 조회수 그쵸. 낮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무관심이 가장 큰 그쵸. 힘들다는. 제일 무섭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또 ENFP는 이런 걸 못 참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냥 딱 두 분 성향에 맞는 대답들을 딱 그러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그러네요. 것 같아요. 제일 놀라웠던 게 전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들어보면 또 이제 납득이 되기도 네. 하고. 네, 이렇게 저희 밸런스 게임 3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두 분을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또 다음에서 맡고 계신 게 있다고 하는데 더 각자의 역할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노블님께서는 그런 뭐 행사 같은 것들, 뭐 마케팅, 진행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게 지금 더 느껴지고 그 기진님께서는 이렇게 조곤조곤 가만히 계시면서 이런 것들 뭐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하실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이제 후반 인터뷰가 되어가고 있어서 감동 타임인가요? 네, 좀 감동 타임으로 저희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이라는 단체에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두 분 중에 아무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이제 청년 성소수자들이 네. 대부분 굴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인생의 어떤 굴곡들 정말 누구 하나 붙잡고 뭐 가정사, 뭐 학업에서 뭐 어떤 안 좋았던 경험들 네, 그렇죠. 물어보면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없게끔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저희 다음이 좀 깔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길을 좀 잘 밟으면서 그러니까 네. 길을 포장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네. 더 좀 효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건데 저희 다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청년 성소수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그냥 저희가 안전한 길만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좀 좋은 방향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미래에 다시 청년이 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좀 청년 나이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미래에 계속 늘어나면은 저도 다음이 다져놓은 길을 걷는 여전히 청년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곧 청년이 되실 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기진님께서는 이제 두 분의 개인적으로 바란 미래의 모습을 여쭤볼 건데 기진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꼭 다음의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떼고서라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또 있을까요? 뭐 사소한 거든 거창한 거든 뭐든지. 좀 사소하지만 거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성소수자 운동이 또 무지개 행동도 그렇지만 여러 의제에 대해서 요구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성소수자 운동으로 활동을 했던 때부터 생각하면은 뭔가 시원하게 뭔가 해결된 게 없죠.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또 저희 세대의 또 몫이었는데 또 다음 청년들에게 넘겨주는 게 이렇게 그대로 넘겨주기만 하면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미래는 조금만이라도 이제 하나라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이 되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네, 정말 선배미가 되게 넘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러면 노블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에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지만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을 조금 섞으면 저는 사실 이 사회가 아무리 좀 버티기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 중에 해악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성격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아무리 힘들어도 보통 이제 사실 활동가 분들의 어떤 행사나 네. 이런 부분들을 가면 사실 좀 어떤 이런 웃고 떠드는 상황들보다는 좀 무거운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힘을 빼고 좀 다들 뭔가 웃음과 해악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물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웃냐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걸 최소한 잃지는 않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종국에는 그러한 제가 정말 어떤 생활이 좀 풍요로워지고 정말 뭐 억만장자해서 다른 곳에 막 후원을 막 넘치게 할 수 있을 네. 정도가 된다면 네. 그런 어떤 센터를 좀 한번 설립해보고 싶어요. 오. 그런 정말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들만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청년 성소수자 유튜버를 뭔가 양성한다든지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약간 네. 사실 성소수자 크리에이터분들 정말 많지만 그분들은 네. 정말 자립을 하시는 네네. 편이잖아요. 다 그런 개인 분들은 크리에이터시니까. 팟캐스트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뭔가 엔터테이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퀴어 채널로 해서 그쵸. 그냥 방송국을 진짜로 세우시는 것도 그쵸, 되게 그쵸.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해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그쵸. 지금 꺼내들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쵸. 주변에서 힘을 좀 실어주고 하다 보면 금방 또 해악을 가지고 좀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저희가 거의 마칠 때가 되어 가서 다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지만 그래도 이후 뭐 북콘서트도 곧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들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어떻게 다음의 소식을 알러갈 수 있을까요? 저희 현재까지 저희 다음이 걸어왔던 행보들은 네. 말씀해 주셨던 홈페이지에서 네. 저희 활동 연역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SNS 현 X9 트위터에서 이제 아마 제일 접하기 쉬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 듣고 계신 언니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SNS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하시면 저희의 어떤 활동 사진들이나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NS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또 다다다시라고 네. 네, 이거 혼날 빼먹으면 뻔했다. 네네, 빼먹으면 혼날 정말 뻔했다. 혼날 네네. 뻔했는데 네. 다다다시라고 이제 핫한 퀴어 이슈들을 매주마다 정리해서 아. 메일로 직접 소식지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정말 알찹니다. 맞아요. 퀴어 소식을 어디서 사실 뭐 SNS를 하면은 볼 수는 있는데 진짜 한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쵸. 내가 놓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다다만 구독을 해도 네. 그 메일링 신청만 해도 그냥 내 뭐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퀴어 소식. 그렇죠. 네. 돈도 안 듭니다. 그냥 네. 구독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저희가 이제 떠먹여드리는 너무너무 좋네요. 퀴어 소식들. 네, 진짜 청년을 위해서 많은 청년 퀴어를 위한 온갖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다음 언니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청년인데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되게 거창해 보이는 다른 활동들이 있어서 좀 활동가라는 게 좀 꺼려졌는데 그래서 그냥 청년 퀴어기만 하면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그냥 일반 회원은 그냥 가입이 되는 거죠? 저희가 현재 아닌가요? 가입을 뭔가 공식적으로 하진 않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따로 가입을 받고 있다고는 하진 않는데 계획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 추후에 열릴 네. 공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사들은 이제 네.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거나 네. LI 분들도 폭넓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말 가벼운 행사들로 좀 기획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연구들을 기반으로 네. 저희가 철저하게 데이터를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계산해서 나오는 정확하네. 빅데이터죠. 네. 그런 정말 것들이기 때문에. 제이다 제이. 그죠? 근데 저는 ENFP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가 제이인 것 단체가 같아요. 제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저희 SNS 꼭
그 팔로우 해주시고 네. 뭐 북콘서트라든지 그런 향후에 뭐 강연회, 뭐 성교육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정말 청년분들이 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만한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냥 SNS 팔로우하고 다다닥 그거 구독 그쵸. 신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은 혹시라도 그냥 활동에만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혹시라도 더 관심 있으시면은 어차피 소식 들어올 테니까 회원 그때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냥 뭐 청년 퀴어들끼리 모이는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딱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너무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네. 저희가 이게 마지막 코너고 언니분들도 본방송 기준으로 곧 자러 가셔야 할 시간이 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은 저희가 또 현장과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SNS 소식으로 더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출연 소감을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진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또 우리 청취자 언니분들도 계속해서 저희 청년들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블님의 소감은? 네, 저희 언니분들 꼭 오프라인에서도 또 뵙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 오프라인 행사들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저희 다다닥 구독 그리고 저희 SNS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출연 일단 사실 좀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사실 네. 이제 다음에 어떤 제가 어렸을 때 근현대사에 좀 약해가지고 네. 활동 소개 여기에서 좀 연도 잘못 말하고 이러면 들어가서 혼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네. 또 하리님께서 진행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도 그냥 술술 가는 대로 잘 말씀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연도야 뭐 그냥 찾아보고 뭐 1년, 2년 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봐줄 수 있겠죠. 뭐 네. 저희 뭐 나이도 만 나이 바뀌고 이러는데 그죠? 그쵸. 네, 뭐 네. 그 정도야 그냥 애교로 넘어가 주시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공식 인사를 하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다음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청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좀 많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다음의 활동 앞으로도 좀 많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003-894043 예금주는 저희 다음입니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이제 그 막 7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달력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7월에는 공휴일이 없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희 방송은 매주 신나게 찾아올 테니까요. 같이 다음 달을 또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해요. 8월에는 공휴일이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휴가 계획이 있는 언니들 혹시 휴가 다녀오시면 자랑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은 계획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 자랑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